자, 오늘은 그 성격 유형 분석 두 번째 이제 잣대가 기준이 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개념을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 성격 유형이 이제 오감형과 직관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오감형과 직관형은 도대체 어떤 개념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개념을 잡아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앞에 보시면 이제 두 번째 그 잣대, 이 두 번째 잣대, 세상을 보는 코드가 다른 사람들, 이 이야기는요, 그 이제 첫 번째 외향형과 내향형하고는 조금 더 다른 형이죠. 외향형과 내향형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했다시피 이제 자기 에너지, 자기가 생활하는 데 피어나는 에너지를 어디다 끌어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고, 이 두 번째는 이 사람마다 이제 세상을 보는 이 코드가 다르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다르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감형인지 직관형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이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요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이제 왼쪽이 이제 오감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오른쪽이 이제 직관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좀 해당되는 게 많은 사람은 오감형이라고 할 수 있고, 오른쪽에 해당이 체크가 많이 된 사람은 이제 직관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할 때 주의할 건 뭐냐면요, 자신의 희망사항이 아닌 자신이 원래 편하게 여기는 것에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원래 그냥 이렇다고 느끼는 것들에 체크를 하셔야 되고, 너무 오래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맞다고 판단되어지는 것에 체크를 팍팍팍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가 많은 쪽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유형, 이 두 번째 오감형이냐 직관형이냐. 자, 어떤 게 오감형이고 직관형일까요? 한번 여기서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유형도 어떤 건지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오감형과 직관형을 이제 개념을 한번 이제 잡으러 가봅시다. 이 개념을 잡는 거는요, 일단은 국어사전의 이제 사전적 의미부터 이제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오감이라는 건 우리가 five sense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5가지의 감각을 오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바깥 세상에서 들어온 이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기, 그쵸? 코, 손가락, 피부, 청각, 눈, 귀, 그다음에 입술, 혀, 이런 것들,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 감각기관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어디다가, 그렇죠, 신경세포를 갖고 있는 뇌에다가 이렇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그 전해진 내용을 갖고 우리가 분석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게 바로 오감이라는 것은 감각기관을 수용하고 있는 우리의 이 감각, 5가지의 감각을 바로 오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감은요, 이 바깥 세상의 정보를 모으는 안테나. 무슨 얘기냐? 우리 떠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하거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필요한 어떠한 정보라든지 그 정보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지해낼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오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눈으로 사물을 보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피부로 바깥 세계와 접촉하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생활에 불편한지는 이야기는 안 해도 여러분도 같이 느끼실 겁니다. 이 시각이나 청각은 당연히 아름다운 걸 보거나 좋은 소리를 듣거나, 지금 혹시 음악 소리 들립니까? 예, 이 음악 소리처럼 이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당연히 청각이 중요하겠죠. 냄새를 맡고 맛을 느끼지 못하면, 그렇죠, 인생의 즐거움을 뺏기기도 하고요.
피부를 느끼는 촉감도 사람에게 즐거움을 가져다주죠. 어쩔 때 연인끼리 손을 잡고 걷거나 접촉의 기쁨이 있을 때. 즐거움만은 아닙니다. 우리 신체의 위험이 닥쳤을 때는 이 오감이 있기 때문에 그 신체의 위험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는 거죠. 이렇듯 오감은 바깥 세상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안테나. 그러면 직관이란 무엇이냐? 오감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개념을 잡아보면 이런 감각기관에, 오감이란 감각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어떤 느낌들에 의해서 그 정보를 그냥 순식간에 캐치해내는 이런 인간의 인식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감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오감이라는 건 구체화를 통해서 사태의 일면을 파악, 그러니까 촉각, 미각, 이런 후각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그게 실제로 갖고 있는 모습이 어떤지, 그쵸? 구체적으로 보이는 그것, 실제로 보이는 그것이 어떤지에 대한 정확하게 그냥 파악하는데 한정돼 있다면, 직관은 감각기관을 전혀 의존하지 않고 순식간에 어떤 일에 대해서, 사태에 대해서 그 전체를 파악하려고,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일이 자기 경험에 의해서 느껴진 일을 순식간에 연관을 지으려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순식간에 자기의 생각대로 이 일은 뭐뭐 일을 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예정하는 이런 수순이 들어가요. 그래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 조금 더 바른 이해를 위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상대방의 표정에서, 그냥 만약에 상대방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울고 있다, 기분 좋다 이러면 그렇게 보는 게,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보고 구체적으로 보는 게 오감이라면, 그 상대방의 표정에서 그의 감정 상태를 내가 경험한 바 혹은 나의 직관으로 짐작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걸 보고 내가 그 사람이 어떤 감정에 있는지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예. 물론 울고 있으면 슬프구나 이럴 수도 있지만, 울고 있는 게 기뻐서 울고 있는지 슬퍼서 울고 있는 건지는 실제 구체적인 사실은 나는 모른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의 표정만 보고 그렇게 파악하는 경우를 바로 이 직관을 통해서 파악하려고 한다라는, 그러니까 인식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타인의 첫 인상에서 장래 그와의 관계를 헤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와의 관계를 어떻게 직관이라는 걸 통해서 이래 될 것이다라고 전체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냥 그 타인의 첫인상이 험상궂다, 어쩌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이는 걸로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그 순간 바로 내가 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 거라는 전체적인 사태, 전체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바로 직관 능력, 그냥 직관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한테는 있긴 있는데, 이 능력을, 이 직관이라는 거를 쓰는 사람을, 그러니까 주로 이걸 사용하는 사람을 직관형이라고 하고요. 이거 말고 그냥 보이는 대로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명확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거, 오감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오감형이라고 구분 지을 수 있겠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감형은요, 오감을 통해서 지각되는 현실에 항상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형입니다. 눈, 코, 입, 피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느껴지고 보이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쵸.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보이는 것만. 바로.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만.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그게 관심이 있다는 얘기면 이 사람이 어찌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자상하고 섬세하고 센스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감의 큰 특징을 보면 외부의 정보를 오감으로 통해 매우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오감형들의 큰 특징입니다. 이에 반해
직관형은 직관을 통하여 정보를 보려 하고 직관의 인식 기능에만 의존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들은 외부의 정보를 직관을 통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재빨리 보이는 것 말고 그 정보 이면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이나 아니면 예측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내고 또 그것이 다른 정보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러면서 연상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순식간에 생각해내는 것이 바로 직관형들의 큰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틀리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느껴지는 건 그 오감형은 되게 뭐 센서티브한 사람들, 그다음에 꼼꼼한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직관형은 왠지 엉뚱한 느낌도 들고 그다음에 자기만의 상상을 많이 하는 사람 같은 느낌.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겁니다. 오감형과 직관형의 차이를 이제 지금부터 알아볼 건데 오감형은 오감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죠. 근데 직관형은 이것 말고 그냥 그 사실적 그 일에 대해서 사실적 구체적인 이 내용과 상관없이 순식간에 막 그 직관의 세계를 날아다닙니다. 직관형들은 그렇게 비약적으로 정보를 인식하죠. 자, 예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대화 중에 어제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어제 영화를 본 A라는 사람이 어제 그 영화 재밌더라. 이런데 B가 갑자기 느닷없이 제주도에 눈 왔니? 무슨 얘기냐면 영화 속에 나온 제주도와 현재의 눈이 내리고 이 눈이 내리는 겨울을 연결해 버린 거예요. 거기에 다시 겨울 제주에도 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뭐 순식간에 연결을 해버립니다. 그럼 뭐 대화 중에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해버리면 대화가 안 되죠. 대화에 초점을 흐려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A가 남친한테 여친한테 바람을 맞았는데 그래서 나 어제 바람 맞았어 이렇게 했는데 느닷없이 넌 지갑 간수 잘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바람 맞고 슬퍼갖고 혼자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소매치기 당할 생각 있으니까 조심해라. 뜬금없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오감형들의 대답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어제 그 영화 진짜 재밌더라. 그랬더니 오감형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두 번째도 나 바람 맞았어. 그럼 오감형은 어떻게 될까요? 앞에 있는 오감형과 직관형의 특징들, 그 다음에 그의 개념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면서 요것만 한번 해오시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